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과 어젯밤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장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의 불참 통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무례함으로 오찬이 무산됐다며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 깨고 뭐 하는 짓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자태에 경악을 표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네, 청와대도 별도 입장을 내고 유감을 밝혔다고요? 네, 오찬 시작 약 1시간을 앞두고 불참을 통보한 데 대해 청와대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협치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민생 법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소원법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부터 중단하라고 맞받으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갈등 속에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도 첫 회의부터 파행됐습니다. 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법안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 주거 안정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 등을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들었습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은 위협받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며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대미투자 특위는 첫 회의부터 파행했습니다. 여권 주도로 재판소원법 등이 어젯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걸 야당이 문제 삼았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도 강행 처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재판소원법 등 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강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거나 결론을 뒤집으려는 목적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사심제 도입, 대법관 증언, 공소 취소 선동, 무리하게 강행하는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당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한다며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을 향한 고발이 무리한 정치적인 압박이자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라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무리한 이렇게 정치적 압박, 전한길 더 이상 이제 국민들께 진실 알리지 마라, 이재명 비판하지 마라 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 등으로 비자금 1조 원가량을 마련해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사이 혼외자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민주당에 고발됐습니다. 전 씨는 이에 대해 이미 보도된 것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겠냐고 반발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의 출석에 앞서 서울 지하철 노량진역 인근엔 지지자 100여 명이 몰려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전 씨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은 모두 8건, 이 중 일부는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예정대로 오는 5월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부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잔금을 치를 유예 기간을 주고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살 경우엔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5월 9일 끝납니다. 정부는 대신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세부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역에 따라 잔금과 등기를 위한 유예 기간을 4에서 6개월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는 계약 이후 4개월 안에, 그 외 조정 대상 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고 입주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또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낀 다주택자 집을 사는 경우 실거주 의무도 최대 2년 미뤄줍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 의무도 함께 완화합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 실거주 시기에 맞춰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한 달 안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나 1주택자 주택은 이번 보완 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월 9일 이후 체결되는 매매 계약에 대해선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 기본세율의 20에서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